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로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A 지문은 A very few animal species have a rudimentary culture 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축적되는 쌓이는 문화를 가진 동물 종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지문은 일단 동물 종의 어떤 문화에 관한 얘기다 라고 먼저 한번 정해놓고 소재를 정해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가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예로 A local troop of Japanese macaques have learned.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역에 사는 원숭이 종은 배웠습니다. From the example, an innovative female in their midst provides. 자기네 종 중에 있는 아주 좀 똑똑한 혁신적인 암컷 한 마리가 제공한 예시로부터 배웠는데 뭘 배웠냐? How to clean sweet potatoes. 고구마를 씻어 먹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By washing them in water. 자, 물에 그것을 씻어서. 자,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게 원숭이들에게 좀 흙이 많이 묻은 고구마를 줬습니다.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좋아해서 줬는데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먹지 못하고 아무도 못 먹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냥 물에 씻어서 그거를 먹는 걸 보고 다른 그 원숭이들이 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씻어서 먹었다 하고 이제 그런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마리가 물에 씻어 먹는 걸 보고 다른 원숭이들이 다 같이 물에 씻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밑으로 조금 이제 내려가 보면 자, these are among the very rare examples of true culture. 이런 예시가 바로 아주 드문 동물에게 있는 아주 드문 진정한 문화의 예시인데 그 문화란 무엇이냐면 behavior invented by individuals and groups. 자, 어떤 개체나 그 다음에 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이 and passed on 전해집니다. by the social learning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개체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원숭이가 한 마리가 독특하게 이제 딱 씻어서 먹는 걸 다른 개체들이 보고 다 같이 이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의미의 지금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이제 시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를 1번 문제에서 조금 먼저 보면 여기에 밑줄진 부분에 From the example an innovative female in their midst 하고 provides라고 지금 현재 시제를 써놨는데 김약선 선생님, 저희가 보통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일반적 진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현재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반복적인 행동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로 나온 것은 어떤 특정한 그 암컷이 한번 제공했던 그런 예시로부터 다른 모든 개체들이 배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시제를 지금 체크 포인트로 잡고 그러면 provides라고 현재 시제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는지 요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동물 안에서 문화라는 게 존재하기는 한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은 But no animal species. 하지만 다른 어떤 동물종 At least none out of the more than 1 million known. 우리가 알고 있는 100만 종 이상의 그런 동물들 중에서 어떤 단 하나도 has a language.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뒤에서부터는 이제 언어에 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동물종에는 문화는 아주 희소하지만 존재하기는 하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 언어라는 것은 are used to label 뭔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Any conceivable entity process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one or more attribute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특성, 속성을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언어라는 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런 속성은 뭐냐 하면 that defines entity and process 어떤 그 실체나 과정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개체, 실체나 과정이 가진 특성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시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뒤에 있는 동사가 defines라고 돼 있는데, 결국 얘 이제 주어가 누가 되냐면 one or more attributes라고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2등급, 고3 2등급 정도면 이 단어를 좀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은 저거를 이제 동사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박승배 쌤 혹시 attribute라고 하면 동사는 어떤 뜻이 되죠? 네, 기인하다, 예, 원인을 찾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얘가 명사일 때는 일단 발음이 attribute라고 앞에 강세가 되고, 특성, 속성,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one or more attribute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어지는 동사가 define을 써야 할지, s를 붙인 단수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요거를 복수로 봐서 s를 빼줄지, 요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지문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 of the 1960s, 1960년대의 모든 어떤 의학적인 성취 중에서도 the most widely known was,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the first heart transplant, 그때 당시에 최초로 심장 이식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B는 심장 이식에 관한 얘기, 일단 소재는 심장 이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이식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으로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자, 18일 후에 근데 이 최초의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가 죽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did not weaken the spirit of those.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는데 누구냐 하면 that welcomed the new era of medicine. 이렇게 새롭게 심장 이식도 할 수 있는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번의 체크 포인트를 제가 잡고 넘어가면 3번에서 네, 저 도우즈라는 단어를 조금 보겠는데요. 도우즈. 팀장님? 네, 도우즈가 저기서는 그냥 뭐 어떤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네.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 표현 자체가 도우즈 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이제 쓸 때 도우즈 that을 쓰는 게 맞는지 도우즈 후를 쓰는 게 맞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아도 될까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that만 보면 도우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도우즈 후라고 쓰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한다면 이 부분을 네, 저렇게 두어도 괜찮을지 아니면 저걸 좀 고쳐줘야 할지 요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960년대 심장 이식을 했고 뭐 그 환자가 죽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와, 새로운 뭔가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In some cases, 근데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 중 몇몇 경우에 their brains had ceased to function altogether. 자, 그들의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realization that such a patient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그래서 이렇게 뇌가 죽은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장기 이식의 어떤 좀 장기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led to the setting up of the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그래서 하버드의 뇌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이끌었고 and to its recommendation that. 그리고 이 뇌사위원회가 뭐를 추천하게 했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무엇을 추천했냐 하면 that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이 없다라는 것이 w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자, 죽음의 뭔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천을 했다.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60년대 이제 심장 이식이 최초로 이루어져서 그거는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자, 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자, 뇌사라는 것이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에 의한 결과 중에 하나로 모든 결과는 아니지만 네, 죽음의 새로운 기준으로 뇌사라는 게 인정됐다, 받아들여졌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을 부분은 네, 요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고2 학생 2등급 정도면
요거를 딱 설명을 해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부분이 recommendation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 주장이나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이성경 선생님, 네, 어떤 동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가 나오면 아이들이 아 맞다 뒤에다가 어떻게 써야 된다더라 요걸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에 목적으로 나오는 대절에 주어 다음에 네, 이성경 선생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뭐가 들어가죠? 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간다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기억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이제 이 동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형용사라든지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고 뒤에 내용이 그거의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뒤에 동사에 should가 들어간다 혹은 이 should가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잡고 요거는 지금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학생들한테 요 예문을 좀 보여주면서 보통은 이제 뒤에 그래서 당위성이 나오는 문장 그 다음에 당위성이 나오지 않는 문장 요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 때문에 뒤에 있는 would를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저거를 should로 바꿔야 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체크 포인트로 삼아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동안 수업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글 전체가 동사를 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을 다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문이라 다 현재 시제를 썼는데 그중에 이제 동사 하나가 실제로 어떤 이 원숭이들이 배웠는데 뭐로부터 배웠냐면 그들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제공했던 예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현재형으로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rovide라는 현재형을 쓰는 거는 어색하고 요거를 과거형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2번은 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that 다음에 지금 동사를 제대로 썼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 볼 텐데 that 앞에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이제 선행사가 define의 주어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one or more attribute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이 뭐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one or more 요거 때문에 혹시 헷갈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one or more이라는 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을 해서 defines라고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복수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지문은 보면 자, 고2 중에서는 뭐 2등급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도우즈를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우즈만으로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걸 꼭 잘 좀 일단은 익혀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의미일 때는 도우즈 다음에 도우즈 후라는 표현이 나오고 혹은 후를 생략하고 후나 뭐 이제 비동사를 같이 생략해서 ing나 pp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those that보다는 여기를 those who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하면 고2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앞에 동사가 아닌데 that 뒤에도 should를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굳이 그게 동사가 아니더라도 주장이나 제안이나 요구,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오고 그래서 뒤에 당연히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주장, 제안, 요구, 명령하는 내용이 온다면 뒤에는 당연히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would를 쓰는 게 아니라 should를 써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난이도와 빈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2든 고3이든 학생들이 동사의 모양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뭐 현재 완료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막 신경을 써서 수동태라든지 이런 건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현재 시제를 물어보면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간단한 현재 시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2등급 학생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주고 실제로 저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1.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attribute인지 attribute인지 네, 그거를 좀 구분을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이제 one이라는 게 조금 걸릴 수도 있어서 2등급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뭐 1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네, 빈도도 아주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도우즈 후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사실 후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고2의 2등급 학생들이라면 느껴질 난이도는 많이 어렵지 않겠지만 고2의 이제 3등급 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 빈도는 한 4.5 정도로 주고 난이도도 학생들이 늘 듣긴 했지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고 특히나 저렇게 명사용으로 나왔을 때는 또 잘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등급 학생도 느낄 수 있는 난이도는 4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